왜냐하면 일찍 온 사람들의 시간도 소중하거든요. 다들 귀한 시간 돼가지고 사실 아직 가을이 다 마무리된 게 아니잖아요. 네, 최대한 40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조금 여기 원예농협에서 우리 조합원들 자조금을 내주시나요? 네. 맞죠? 그래서 내가 자조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알 수가 없죠. 네, 하지만 조합에서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양파 농가들의 돈이거든요. 여기 출하하니까, 여기 이용하니까 그렇고 저는 이제 경상도 합천에 있어가지고 원예농협이 하나밖에 없나요? 거창에도 있긴 한데 진주 원예농협이 바로 저희 집에서 20분에 가거든요. 여기도 진주 공판장 운영을 합니다. 근데 진주 원예농협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진주 원예농협은 하우스 운영을 워낙 많으니까 진주에 비닐하우스가 워낙 많다는 거죠. 그래서 농협마다 경제사업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양파 자조금 일을 하면서 전라도 나주에 와 있거든요. 사무실이. 그런데 여기에서 조합장님들이 모이시면 이렇게 원예농협과 같은 조합을 품목조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네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고산농협이나 여기 여산농협이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단위농협. 그리고 이렇게 원예농협이나 우리나라 양파 가격을 제일 먼저 결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도 말고 조색양파 말고 제일 먼저 결정하니까. 네, 서남부 채소농협이죠. 전남 서남부 채소농협도 품목조합입니다. 이렇게 품목조합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농협중앙회나 농림부나 조합을 가면 조합장님들을 만나면 품목조합 중에 가장 일을 잘하는 조합이 여기 익산 원예농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원래 내 옆에 있는 거 별로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이용하고 내가 조합원이니까 잘 모르는데 전국에서 그나마 경제사업을 잘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익산 원예농협이다. 제가 그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와서가 아니고. 그래서 엄청 궁금했었어요. 한 번은 꼭 와보고 싶다는 생각했는데 오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익산 원예농협 여기 직원분들에게도 큰 박수로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갖다 준 공성을 잘 팔죠. 잘 팔아야 또 우리 팀장에 두둑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조금이 갑자기 출범해서 오늘 사업 설명회도 있는데 지금 초록색 여기 아마 설명해 주실 건데요. 첫 장에 딱 보시면 옛날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옛날에 수급안정사업, 정부의 수급안정사업이라고 하면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을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 정도에 자조금 납부 뭐 이런 말이 없었어요. 맞죠? 국민들만 또 괴롭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자조금 납부를 하고 경작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농민들이 경작신고를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합니다. 언제 하냐? 직불금 받으시죠? 직불금 신청 언제 하십니까? 4월달 5월달 되면 이장님이 방송해가지고 면사무소 가잖아요. 면사무소 2층에 가가지고 우리만 2층에 가서 농농물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적습니다. 앞에 앉아 계시고 분관원에서 어디 농사 짓는다 하고 농농업 직불금을 받는 노는 그리고 또 밭작물 직불금을 주는 거기는 정확하게 해요. 맞죠? 그런데 만약 겨울에 뭐 심냐? 물어봅니까? 안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지. 그러면 거기에 겨울에 뭐 심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밀하고 보리는 동계작물 직불금이 나와요. 맞지? 근데 그거 말고는 그냥 뭐 양파 마늘 심는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양파 마늘 심는다 해요. 근데 양파 마늘은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마늘 가격이 좋으면 마늘 심고 마늘 가격이 안 좋으면 양파 심고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작신고를 저희가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건데요. 중요한 경작신고 이야기는 여기 전라북도 오늘 제가 아시는 분은 부산에서 오신 우리 언니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익산 여산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맞죠? 네, 지금 여기 익산하고 완주 말고 또 계신가요? 자, 전국 익산 플러스 완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혹시 전북은 양파를 논에 심습니까? 밭에 심습니까? 논에 심죠. 경상도하고 같습니다. 전라도만 밭에 심어요.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합정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마늘 농사 2,000평이라 양파는 이것 때문에 300평만 심습니다. 저는 양파 농사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모종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리고 올해 같으면 모종 한 판에 있잖아요. 모종 한 판에 8,000원에서 10,000원씩 팔렸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그렇게 팔렸어요. 진짜 비싸게. 그래서 양파 농사 지키기가 쉽지 않아서 마늘과 근데 겨울에만 빌려주기 때문에 그 뭐죠? 임대차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죠. 왜? 내가 직불금 먹어야 되니까. 심지어 우리는 여기처럼 땅이 안 많아가지고 그렇게 빌려가지고 논에 양파 농사를 지으면 그 논에 뭐를 심어줘야 돼요. 물나라시를 해가지고 그것까지 해줘야 땅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짓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보조 사업이 있어요. 제가 자조금에서 책을 갖고 오긴 했지만 교육할 때 책을 보지는 마세요. 교육할 때는 제 얼굴을 보고 언제 또 볼지 모르니까 봐주시고 책은 오늘 같은 날 집에 가서 빗설거지 다 하고 눈하고 비가 와서 도저히 할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꼼꼼하게 볼펜을 들고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은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 안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못 쓰는데 지금도 자조금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정부의 최소가격 안정된 사업이 되었던 그러니까 갈아엎던 또는 수매를 하든 비축을 하든 또는 여기 전라북도에서 필수 농자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걸 할 때 보조 사업을 받아요. 완주나 익산에서 맞잖아요. 양파 마늘 또는 올해처럼 녹균병이 창궐해가지고 외계충이 많으면 정부에서 농약을 지원할 수도 있고 재해 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 줄 때 뭐가 꼭 필요합니까? 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근데 경영체 등록에는 내가 겨울에만 빌리는 양파등이 표시가 됩니까? 아닙니까? 안 되죠. 그럼 내가 농업병장이 나왔어. 우리가 너무 이제 벽이 창궐해가지고 정부가 아이고 양파 농가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농업병장이 나왔어요. 근데 그 농업병장이 나오면 경영체 등록 정보상으로 하면 땅 주인이 받아가겠습니까? 양파 농사진이 우리가 받아가겠습니까? 땅 주인은 무슨 농사를 짓는데?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업병장을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특히 경상도에. 경상도에 땅이 귀하기 때문에 겨울에만 땅을 빌려서 마늘 양파 농사 짓는 농민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근데 임대차 계약서가 안 돼. 근데 정부 지원은 좋아. 특히 경상도라 아시는 것처럼 경상도는 대통령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지원금이 많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경상도 경남 같은 경우는 생분해 필름이라고 땅에 이제 비닐 저절로 녹는 거 수확할 때 되네. 이게 비닐 걷는 거는 다 언니들 몫이잖아. 남자들은 양파 신고 나갈 때는 끝이고 우리는 그 비닐 먼지 다 긁어 마셔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양파 마늘 농가에 생분해 필름을 지원해요. 근데 그 생분해 필름을 내가 양파 농사 짓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랑 농사 짓는 우리 땅 주인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돈을 지원하려면 서류를 갖춰줘야 되거든요. 맞다 아닙니까? 서류가 없고 증명이 안 되는데 지원을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 지원하는 방법을 찾은 게 자조금 납부금이랑 경작 신고예요. 이 책 아까 제가 보지 마라 했는데 얘 금방 마음이 바뀌갖고 이 책 맨 뒷장을 한번 봐주죠. 이거 있는데 말고 30조. 네. 오늘 교육은 30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저 뒤에서 아까 막 받고 있었거든요. 네. 30조. 고생을 많이 해가 손에 물기가 없어. 손도 건조해가지고 지금 종이를 잘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30조 표면 뭐가 있습니까? 경작 사실 확인서가 있죠. 그래서 내가 아직 자조금 문자, 카톡 이런 걸 못 받으신 분들은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마 여기 익산 원해대를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등록을 조합에서 다 하셨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동 납부를 해주고 계십니다. 불편함 없이 하려고. 네. 그래서 이 경작신고서에 이름을 적고 연락처를 적고 생년월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 농사 짓는지를 표시하시는 거예요.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에
뭐 몇 제곱미터 정확 안 해도 됩니다. 뭐냐면 몇 평이다라고만 하시면 돼요. 내가 아는 몇 평은 알잖아 우리가. 그리고 내가 1000평짜리 땅에 500평만 양파 심을 수도 있거든요. 맞다 아닙니까? 그런 500평 심는 걸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받아서 등록을 하거든요. 경작신고서. 등록을 하면 거기에는 지도가 인공지능으로 우리 농지 지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르면 집원을 찾아 들어가면 있으니까 이거를 꼭 작성하셔가지고 매년 제출을 해주시면 이게 여러분이 지원 사업을 받는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을 임대차 계약을 쓰지 않아도. 그리고 여기는 뭐 이장님 도장이나 지주 도장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여러분의 농협 계약 제외를 할 때도 내가 양파 농사 짓는다. 이게 확인되니까 이걸 가지고 계약 제외하고 지금 재해보험 넣을 때도 이걸 가지고 재해보험을 넣습니다. 올해처럼 자연재해가 와서 우리 6월달에 그거 재해 신청했잖아요. 그렇게 신청할 때도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조금을 내면 이 증명을 하고 나서 자조금 납부하기 전에 영수증에 직원이 다 나옵니다. 어느 직원의 자조금을 냈다. 그래서 자꾸 자조금 내라고 문자가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가져가셔서 원예농협 조합원은 아닌데 양파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건 그 양파 농가 손에 들고 야 니도 원예농협 조합원 가입해라. 이게 제일 좋고 1번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안 했으면 경작신고는 해라 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자조금법이 바뀌면 이제 중앙정부 이번처럼 자연재해 같은 중앙정부 예산 나올 때는 이게 자조금을 안 내면 이제 지원이 안 돼요. 근데 내년부터는 지자체 지원에도 자조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닥쳐가지고 그걸 하지 말고 미리 신고 나면 신고를 꼭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너무 늦게 제가 익산 원예농협 자조금을 2020년도에 출범했는데 5년 걸려가 왔잖아요. 20년, 21년, 22, 23, 5년 만에 찾아와서 이런 떠들기 전에 먼저 사과를 했었어야 했는데 5년 만에 우리 여기 익산 원예농협 양파 조합장님들 찾아뵙게 되고 너무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조금이 출발하게 된 거는 2019년 마늘 양파 가격이 동시에 폭락을 했어요. 그때 양파의 정부가 양파 가격 살려보겠다고 정부 예산 들어간 게 5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농협 순했다가 2,500원이었거든요. 한 5년 전으로 기억을 돌아가면 6,500원이었는데 500억을 쏟아붓고 7월달에 가락도 구매 가격이 4,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죠? 그 돈을 그냥 다 나눠줬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조금을 출범하면서 문제가 통계가 잘못됐구나. 진짜 이제 중요한 통계가 이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먹는 양파가 얼마일까? 그러면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양파만큼 심으면 되겠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농업에서 소비 통계가 없습니다. 잡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생산 통계를 가지고 유추하는 거예요. 생산 통계를 가지고 유추하는데 생산 통계를 내기 위해서 면적을 알아야 되겠다. 언제 그러면 수급을 할까? 이게 다 양파 다 수확하고 나서 양을 다 따지갖고 그때 수급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맞잖아. 양파 한 판에 15,000원인데 정부가 한 2만 원, 3만 원 없앤다. 이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언제 양파를 수급 조절하자 이렇게 이제 자조금 출범하면서 합의한 거는 신가 모를 논에 심고 나서 1번은 종자 판매를 알면 제일 좋은데 올해 같으면 종자 판매는 상관이 없습니다. 올해 제일 돈 번 데가 종자에서요. 지금 재고량을 다 처리했대요. 특히 조생양파. 조생양파는 종자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왜? 조생양파 육류할 때 날씨가 어땠습니까? 엄청 더웠죠. 올해 추석 때까지 집에 에어컨 켰을걸요? 맞죠? 원래 8월 15일이 지나면 모기가 밤에는 시원해요. 그래서 나락에
벼멸구, 저는 벼멸구 진짜 올해 같은 경우 처음 봤습니다. 멸구가 8월 15일이 지나면 죽어요. 없어져요. 저녁에 추우니까. 근데 합천도 추워. 산 밑이라서. 그런데 멸구가 추석 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루에 새끼를 까면 얼마나 많이 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일주일 토요일마다 같은 거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갔을 때는 진짜 멸구 묵은 논이 요 구멍 뚜껑만 했으면 일주일 뒤에 가니까 그 논의 절반을 멸구가 먹었어요. 이게 기후재난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올해 날씨가 안 좋았는데 멸구만 창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8월 말부터 모종을 하잖아요. 육묘를. 그저도 추석 전에는 다 육묘 원래 했었죠. 그래야 쉽지. 그런데 올해 추석 전에 육묘 하시는 게 있습니까 여기? 하셨어요? 다들 걱정이 됐죠. 이렇게 더운데 육묘를 하면 의장이 뭐다 죽겠다. 그래서 추석 지나고 해야 되겠다. 육묘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육묘를 빨리 부었던 데가 다 육묘를 실패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특히 하우스 안에 기계 육묘 하셨던 분들. 잘 키하고 끼라고 하우스도 지어가지고 거기다 육묘를 탁 넣었는데 밖에도 더워 죽겠는데 하우스 안에는 어떻겠습니까? 삶는 거지 그냥. 그래가지고 육묘가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 종자회사는 돈을 벌었죠. 2번씩 받았어요. 농민들의 주머니는 두 번 돈 들어갔잖아요. 이미 2번 들어갔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종자 가지고는 면적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종자 팔린 대로 하면 이미 면적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종자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생겼고 육묘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재고 종자를 쓰다 보니 발화율이 낮습니다. 실제로 그 종자회사랑 싸움하게 되는 어려운 게 종자를 팔 때 있잖아요. 종자 분별 잘 안 보이는데 발화율 나와 있습니다. 이 종자는 심으면 얼마 정도 발화한다. 그게 나와야 판매할 수 있어요. 맞지? 맞지? 그게 나와야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실험하면 다 그래 나와. 근데 이런 날씨를 경험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올해 육묘가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육묘 상태가 안 좋으니 종자가 많이 들어갔지만 얼마나 심어질지 모르겠다. 요까지가 올해 하나고 두 번째는 문제는 그 다음에 더 심각했죠. 이제 양파를 심어야 돼. 같이 장관해야 되고 나락을 여기 논이니까 나락 수확하고 맞지? 나락 수확해놓고 바로 심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뭐가 왔습니까? 와 여름에 안 오는 비가 막 가을에 장맛비가 한 달 내도록 왔는데 보라비는 거죠. 그래가지고 쟁기를 떴습니다. 맞지? 쟁기 몇 번 뜨셨어요? 3번이면 양호하네. 우리 6번. 빨리 심으려고. 9월달. 우리 쪽은 6월 말에 나락을 심어가지고 9월 초가 다 되거든요. 고개만 내려가면 다 돼. 색깔 노랗게 안 되고요. 다 산물별로 수매하고 빨리 심어야 되는데 근데도 비가 한 달 동안 왔어요. 논을 빨리 말려야 되니까. 왜? 내가 이제 인건비를 사람을 못 써요. 용역회사에서 정해주는 날에 심어야 돼. 왜? 심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직의 집은 뭐 10월 10월 심어요. 당신 집은 10월 16일 심어요. 그날 무조건 심어야 되는데 논이 안 말라서 비닐을 못 심으니까 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쟁기 나가기 뜨고 쟁기 뜨고 했더만은 나락을 늦게 뱉는 놈보다 쟁기 6번 뜬 놈이 더 길어요. 쟁기질 할 때마다 물이 올라와. 고심을 만큼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돈이 또 들어갔어요. 맞지? 이렇게 하고 지금 모종을 심었는데 땅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원래 양파 마늘은 트랙터로 갈 때도 엄청 천천히 가잖아요. 더 가늘게 까다가 파스팔스하게 해가지고 심어야 뿌리 활착이 잘 되는 거죠. 양파는 뿌리만 빨리 내리면 겨울에 얼지 않습니다. 얘는 20도 밑으로 내려가서 안 하는 뿌리가 내렸을 경우에 한해서 근데 땅이 안 고르니까 뿌리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어놓은 지금 양파밭에 가보시면 뿌리를 못 내리고 뜨는 양파들이 생겼어요. 여기가 생긴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서 양파가 내년에 작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원래 이맘때에는 11월 30일 전에 통계청에서 내년에 재배 면적 예상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왜? 양파를 다 못 심었거든요. 지금도 합천은 이비에 양파 심고 있습니다. 비 맞아가면서 더 추워지니까 심고 부직포를
원래 양파는 잘 안 씌우거든요. 이쪽도 스페인산 마늘은 부직포를 씌워요. 근데 양파는 안 씌우는데 양파는 부직포를 씌워야 되는 상태예요. 돈이 얼마나 더 들었습니까? 벌써 3번 정도 계속 더 들어가죠. 그러면 내년에 양파가 올해 가격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양파 가격을 더 받아야 되는데 농협도 더 주고 싶어요. 그래서 농협이 사실은 2년 전에 양파값을 잘 줬어요. 16,000원, 여기는 아마 17,000원 이렇게 그 정도 15,000원에서 왔다 갔다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해 양파 부족했거든요. 2023년도에. 그래서 농협에서 그 정도 수매를 해도 비싸게 팔 수 있다. 비싸게 팔아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환원도 해줘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정부가 뭘 했습니까? 수입을 얼마나 했을까요? 2020년도에 정부가 양파는 수입할 때 관세가 민간이 수입하면 135%를 물려야지 세금을. 그런데 세금을 완전히 0, 10%, 135%짜리 양파를 10%로 깎아가지고 12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우리나라 1년의 양파 생산량이 130만 톤.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근데 얼마를 수입했다고요? 12만 톤이면 얼마를 수입한 겁니까? 10%를 이미 수입해가지고 중국 시장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열어줬으면 됐는데 작년에 분명히 작년에 양파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작년에도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조합장님들이 그래 좀 낮게 사서 좀 비싸게 팔고 환원해야지 이 생각인데 정부가 얼마를 수입했을까? 9만 톤을 수입했어요. 합쳐가지고 20만 톤을 2년 동안 수입하고 나니 이미 중국 양파에 길들여진 유통업자들 식당이 단단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저장 양파가 나오지만 조금 있으면 중국은 햇양파가 나옵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그러면 햇양파하고 저장 양파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10월달에 금배추? 배추가 비쌀기라고. 그래서 수입한 게 고춧가루잖아요. 배추가 비싸니까 마늘 양파 가격 못 올라가게 우선 잡고 나머지 양념들을 다 잡는 거예요. 근데 배추 지금 가격이 다시 내려가고 있죠. 맞다. 왜냐하면 배추는 장기작물이거든요. 부족하다 이러면 며칠만 기다리면 나와요. 하우스에라도 넣어 돈 되면 하우스도 빨리 나오고. 그래서 무가 올해 날씨가 안 좋아서 늦었지만 제주도가 무를 또 넣었어요. 겨울무를. 그래서 무 수입을 TRP를 무는 관세가 27%밖에 안 돼요. 기성무. 근데 그 27% 되는 무를 12월 달까지 수입하기로 했어. 부족하니까. 김장철까지 하기로 했는데 근데 갑자기 정부가 2개월을 더 연장했어요. 내년 2월까지 무를 더 관세 없이 수입하기로 했다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제주에 월동무가 나옵니다. 나와서 그 시장을 가야 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수입 무가 시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합장님들이 올해 가격은 분명히 면적은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양파가 작황이 안 났어요. 수확할 때. 맞죠? 평년 생산량보다 다 줄었죠. 우리 함양 같은 데는 40kg가 나오거든요. 평당 40kg가 나오는데 올해 40kg 못 나왔어요. 제일 잘 지은 사람이 한 35kg, 그냥 평년장 한 30kg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을 작년보다 못 준 거예요. 농협마다 수입 안 되는 정도의 가격, 정부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13,000원 넘기지 마라. 이렇게 넘기면 뭐 하겠다? 수입하겠다. 농협이 2년 동안 손해를 봤죠. 저장했다가. 그러니까 학습이 되니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농협도 13,000원에 수매하고 14,000원에 수매하고 잘 팔아가지고 환원할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매 방식도 이제 바뀌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현명하게 농협이랑 저희가 생산자들이 협력을 해서 우리 농산물, 특히 양파가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추의 자급률이 40%밖에 안 돼요. 고추가 급격하게 무너진 이유는 수입 고추 때문이기도 하고 딸 사람이 없으니까 인건비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양파도 똑같지 않습니까? 양파도 인건비가 얼마죠? 올해 올해 파종할 때 인건비 얼마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와서 뒷돈 데리고 가도 되게 우리는 15만 원이었어요. 왜? 우리 좀 경쟁이니까.
진짜. 그런데 내일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구리구리해가 내일 비가 온다. 그럼 오늘 얼마가 되겠습니까? 15만 원씩 인건비가 16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급하니까. 내 이웃집에 가기로 한 사람한테 만 원 더 주고 땡겨오는 거예요. 얼마나 동네가 숭숭한 거지, 흉흉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온 거는 여기 부산이나 완주나 그 다음에 예산, 우리 여기 익산에는 생산자, 양파 생산자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생산자 협회에서는 매일 가락동 경매 가격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 단톡방에. 그래서 양파 추세가 어떻는지랑 그리고 내년 1월에 혹시 조합원님들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1월쯤 되면 전체적으로 양파 면적은 나옵니다. 그리고 양파 시세, 대강 시세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12월 말이 되면 제주도 조생양파의 포정거래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주도 조생양파는 12월 말부터 포정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주도 양파 가격을 잘 잡아야 땡겨서 양파를 먹어야 뒤에 양파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국의 양파 흐름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아까 죄송하다 말씀드렸는데 자조금을 내신 조합원들에게는 매월 1월달에 작년에 자조금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걷어졌고 그리고 그 자조금을 어디다 썼다라고 하는 결산이랑 올해 자조금은 돈을 이만큼 가지고 어디에 쓸 거다라는 안내문하고 이 책에는 없지만 자조금 사업이 진행되는데 농가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있습니다. 저희 아까 뒤에서 자꾸 보험 넣으시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이 낸 자조금을 꼭 여러분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조금을 저희가 한 5억을 거두면 정부가 5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5억은 조합하고 생산자한테 돈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은 농협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거고 생산자들에게 거둔 돈은 저희가 한 2억 7천 정도 됩니다. 2억 7천을 다 돌려줘야 된다 생각에 뭘 할까? 어떤 지원을 할까 생각한 게 재보험의 2%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낸 자조금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더 많거나. 그러니까 내가 재보험 아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재보험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라도청이랑 익산시, 그다음에 완주 군청에서 40%를 지원해요. 그러면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농민은 얼마를 내면 됩니까? 10만 원을 내면 되죠. 그 중에 2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 통장에 꽂아주지는 않아요. 뭐냐면 익산원해농협에서 오늘 재보험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재보험 냈던 증서 그 금액을 다 모아서 저희에게 2%를 청구하면 농협 계좌로 통으로 익산원해농협 조합원들의 재보험 가입된 금액의 2%를 돌려줘요. 대부분 농협이 하겠죠.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아시겠지? 그래서 지금 자연재해 많이 겪었잖아요. 올해 이미 수확할 때 자연재해 겪었죠. 그리고 그다음 파종할 때 지금 증식할 때 겪었죠. 올겨울 춥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죠. 그래서 좀 주머니 사정이 안 좋더라도 꼭 재해보험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다음에 혹시 농사가 안 되더라도 기후로 이상기후로 안 되더라도 우리들한테는 안전장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 안전장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마음에 자조금이 뭐 하는지 다 이해가 안 되고 자아들이 또 세금 뜯어가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설명을 들으면 그래도 자아들이 좀 일을 하는갑다 이런 생각 들 수 있고 양파 자조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급 조절, 양파 가격을 보장하는 거 거기에 거의 모든 예산을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